안녕하세요 친구들. 해수욕장에 놀러 갔을 때 해변과 바다에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2009년 188만 톤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323만 톤으로 약 7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거기에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음식 배달, 택배량 급증으로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량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15%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실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년에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는 바다로 떠밀려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바다 거북이, 물고기, 해양 조류들의 생명을 위협하죠. 쓰레기를 먹고 죽어가는 동물들처럼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도 환경오염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가 태워지면서 발생하는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해수면을 상승하게 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세계 곳곳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 나무를 심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이란 뿜어내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되 줄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것은 다시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을 뜻해요. 탄소 제로라고도 하죠. 잠깐! 탄소 배출이 문제면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땅에 묻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제주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꽉 차서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플라스틱이 완전히 땅속에서 분해되려면 약 500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쓰레기는 매일매일 쌓이고 지금부터 3년간 태워도 모자랄 쓰레기가 쌓여 처치 곤란이에요. 그 사이 땅속에 묻힌 쓰레기는 흙을 오염시켜 땅속에 사는 지렁이나 미생물들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오염시키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거나 리사이클, 즉 재활용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업사이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거된 유리병을 잘게 부수고 유리가루로 만든 후에 다시 유리컵이나 유리병으로 만드는 단순 회복이 재활용, 리사이클이라면 재활용의 한 단계 위인 업사이클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해요. 페트병으로 화분을 만들고 폐마스크로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쓰레기 자체의 가치를 되살려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한 단계 높은 가치 활동이죠. 단순히 버려진 재활용 쓰레기를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 환경적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재가공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 단계가 생략됐기 때문에 환경적 가치가 높은 거예요. 버려지는 쓰레기에 디자인과 아이디어, 기술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이제 업사이클과 리사이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아픈 지구를 쓰레기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면 미래의 후손들은 어쩌면 푸른 숲도, 푸른 바다도 보지 못하고 쓰레기만 가득한 지구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업사이클을 통해 쓰레기를 다르게 보고 가치 있게 되살린다면 아픈 지구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의자. 그렇다면 이 의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나무, 플라스틱, 철 모두 아닙니다. 바로 폐마스크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것들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 쓰레기 배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환경을 생각한 업사이클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업사이클의 역사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최초의 업사이클 기업이 등장한 건 놀랍게도 1993년 스위스입니다. 이 기업은 버려진 트럭의 방수천과 자동차 안전벨트, 자전거 폐타이어들을 모아 가방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세계는 업사이클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한정된 자원과 환경오염을 생각하는 기업들도 하나둘 업사이클에 참여했죠. 화장실에 들어가면 보이는 타일, 이 타일을 공예를 활용해 만들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인도 뭄바이의 한 기업은 타일 한 장을 만들기 위해 3만 리터의 오염된 공기를 모은다고 해요. 공기 속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해 탄소를 얻고 대리석과 시멘트를 섞으면 짜잔! 한 장의 타일 완성!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대기 중의 탄소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정말 기발하죠? 이뿐만 아니에요. 업사이클의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심지어는 버려지는 과일도 업사이클링으로 재탄생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의 한 가방 회사는 상품성이 없는 못난이 과일을 활용해 가방과 신발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지구의 온실가스 중 10% 정도가 버려지는 음식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니 이렇게 버려지는 과일을 활용해 가방을 만드는 일도 정말 멋있는 업사이클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업사이클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 전자회사에서는 텔레비전의 포장재에 디자인을 입혀 반려동물용 물품이나 소형 가구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에코 패키지를 만들었고, 어느 자동차 기업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성과 친환경 업사이클 트렌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차량 유리, 자동차 폐가죽, 차량 카펫 등 자동차 폐기물을 활용해 패션 소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하는 업사이클, 살면서 꼭 실천해야 할 환경보호. 환경보호는 사실 아주 쉽고 즐거운 일이랍니다.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일, 업사이클. 업사이클링으로 지구의 건강한 미래를 업시켜 보아요. 약속! Nope.
Nope.